특검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부, 어떤 국가가 될지 궁금함도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찍은 쪽에서는 약간 불안하게 이재명의 국가 이거 뭐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정부, 어떤 국가가 되는 건가요? 이재명의 국가는? 국민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불안하다라고 네. 했을 때 김대중도 네. 똑같이 불안하다고 했지만은 결국 우리 광주 시민과 호남 사람은 김대중을 당선시켰고 네. 김대중은 가장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않고 있는가. 이러한 이재명에 대한 불안은 네. 김대중을 보면 보인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명은 김대중처럼 국민 통합을 통해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네. 내란 종식 등 이채 양명주는 네. 특검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역사적 정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불안했습니까? 네. 이재명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미국 백악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데 공식적으로 축하한다 이런 논평이 없고 언론사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중국 영향력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특히 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도 친미주의자였는데 김대중보다 훨씬 강한 친미주의자입니다. 이재명은. 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근간 속에서 외교는 출발한다. 그리고 한미일 김대중하고 똑같은 공조입니다. 동맹이 아니고. 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네. 도랑이 든 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풀도 먹어야 되지만은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보면은 네.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보면은 절묘하게 나타났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즉 위성락 네. 외교안보실장은 정통 외교관으로 네. 친미주의자입니다. 외교부 북미국장 했고, 북미국장 했고, 주미공사 했더라고요. 예. 대사관에 주미공사를 했고 아주 친미 정통 외교관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을 안심시키고 국정원장 이종석 네. 전 통일부 장관은 일종의 자주파예요. 네. 그래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네. 저는 외교 라인보다는 국정원 라인이 움직여서 네. 안심을 시켜나가면서 네. 경제, 즉 팔아야죠. 미국도 중국하고 팔면서 왜 우리는 못 팔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정원은 네. 미국 CIA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동맹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외교 문제는 국정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문제를 상업적으로, 네. 즉 경제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절묘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제 국정원장 지명이 됐는데 노무현 정부 때 NSC 사무처장이랑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이 국정원장이 외교 안보 라인을 지휘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정보기관인데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국내 정치, 네, 네.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않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정원이 외교부보다도 네. 더 방대한 그러한 국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위성락 안보실장도 그렇고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센 분들인데 두 사람이 부딪히면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의견이 안 맞는가 해서. 저는 부딪힐 일이 없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NSC는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시거든요. 네. 물론 대통령이 참석 안 하면은 외교안보실장이 네. 위원장이 돼서 주재를 하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도 2년간 국정원장을 했습니다만은 네. 늘 부단히 소위 청와대, 네.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정원은 실무적 회의는 물론 그 장관, 네. 원장이 조율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저는 잘 하리라고 보고 이종석 장관이 네. 오랫동안 대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유성락 안보실장도 그러한 노련한 네.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결코 네.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네. 사전 조율을 한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기도 아주 좋은 조합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외교안보를 강조했습니다만 네. 국민이 염려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할 때도 보면 네. 엄청나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그렇게 조율을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당대회 출마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 이제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보완시켜줄 총리가 될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젊잖아요. 아주 스마트한 진짜 나이스 보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음의 패기로 그 원만한 성격이고 인격도 훌륭하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은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의원이 거론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의 우상호 이 두 분이 떠올랐던데 물론 좀 헤비급이죠. 두 분은. 그렇지만은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 두 분이 통일부 장관, 정무수석에 갔으면은 환상적인 드림팀이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보니까는 이른바 성남 라인들 뭐 김현지, 김남준, 김용채 이런 사람들이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 인사비서관 한마디로 대통령 일정 관리, 돈,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성남 라인 앉혔는데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동갑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73년생이고 그냥 콱 틀어지고 혼자 친정을 전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이 DJ다. DJ가 환성해서 부활해서 이재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당선시켰는데 저는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의 DNA는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국민의힘의 DNA는 권력에 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따라다니다가 적골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당은 천하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잘못하니까 현직 대통령을 당해서 출당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시스템이 집권한다. 나라도 내가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바른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못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총리에 강하게
거론되면서 뭐 네. 언론에 회자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라시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건 없다.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네. 총리를 하겠다, 뭘 하겠다? 쫓아다니면 국민들이 볼 때 추하게 된다. 저는 진짜 네. 김대중을 당선시키고 김대중 대통령을 성공시킨 네. 그러한 역할을 했듯이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네.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키는데 내 역할이 있다. 저라도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 잘 사는 문제, 잘 사니즘이 필요하다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이재명은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친미주의자고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저희들이 잘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대통령실, 일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적재적소의 사람 배치인 거지 그거 뭐 자기 사람 챙기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서들은 본래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저를 5년간 썼잖아요. 수석으로, 장관으로,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몇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능해요. 네. 저는 잘하리라고 봅니다.